가수라기보다 소리꾼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임재범은 음악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MBC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에서 나만 가수다 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경지인데요. 임재범의 노래를 듣고 나는 저렇게 부를 수 없다는 데에 절망했다는 이선희, 내가 가수를 해도 되나 하고 고뇌에 빠졌다는 이현우 등 많은 가수들을 절망에 빠뜨린 소리꾼이 바로 임재범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재범은 야수가 울부짖는 듯 포효하는 폭발적인 성량만이 전부인 가수가 아니라 섬세한 감정 처리는 그 누구도 범접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가수가 갖기 힘든 통과 파워는 일반인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수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뛰어넘어선 칭송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단한 가수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하고 외국 어떤 보컬리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픈 가족사와 파란만장한 인생을 알면 그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연민을 자아내는데 최근 모습이 보이지 않아 더욱 그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임재범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임재범에게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보기 어려운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임재범의 아버지 임태근 씨는 과거 명성을 날린 아나운서였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결국 바람을 피워 자식을 낳았는데 세컨드에게 임재범을 그리고 서드에게 손지창을 얻었습니다. 즉 한 사람하고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두 사람과 바람을 피웠고 거기서 각각 자녀를 얻은 건데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고 나서야 임재범을 호적에 올려주었다고 해요. 임재범의 생모는 임재범이 1살 때쯤 일본으로 떠나버렸는데 유명한 아나운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범은 유년 시절 고아원과 할머니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태근은 임재범을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터는 정말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을 그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무한한 사랑을 제공해 주시는 어머니를 그 따뜻한 품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동생 손지창 또한 생부 임태근에게 비참한 꼴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손지창을 끝까지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가 소문이 나서 기자들이 알게 되자 그제서야 인정했다고 해요. 그 후 아버지는 76세에 제주도 여행길의 버스에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2020년 향년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년 시절 고아원과 할머니 집을 전전하며 자란 이유 때문인지 임재범은 성인이 되어서도 늘 불안하고 괴팍했습니다. 엄청 점잖고 조용하다가도 화가 나거나 틀어지면 야수로 변해버리는, 한마디로 헐크로 변하기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임재범은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은데요. 임재범 성격에 대한 지인들의 평은 세간의 평과 상당히 다릅니다. 기타리스트 김도규는 MBN 아궁이에서 평소 임재범은 양처럼 순하다. 다만 너무 바르고 교과서적이다 보니 틀을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세상 일이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다. 임재범을 거친 남자로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지창은 형과 몇 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형의 동생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괴팍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다정다감했고 모든 면에 천재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너무 순박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또한 손지창은 지난 2011년 세부자 상봉 후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좋은 형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형은 음악적 재능을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임재범에 대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가수 윤도현과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하고 가수 후배들 또한 임재범이 겉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고 식사를 잘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대에 같이 서면 후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배려해주는 따뜻한 분이라고 호랑이보다는 어머님 같은 선배라고 전했습니다. 의외로 속마음은 따뜻하고 다정다감하다는 수많은 반전의 증언들이 있는데 그는 언제부터 좌충우돌하는 성격이 드러났을까요? 임재범은 어떤 연유에선지 초등학교를 3, 4년 늦게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동창들은 다 66년생이거나 빠른 67년생. 아픈 가정사가 있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중학교 동창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이지만 친해지면 성대모사를 잘하고 주위 사람들을 재미있게 웃겨주는 친구였다고.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도 부직직한데 형님 오늘 김치 좀 무쳐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얘기는 안 하죠. 형님 어디 계세요? 브라질이야. 아주 의외로 중학교 3학년 시절에는 당시 중학생들의 제식 훈련을 지휘하는 학생연대장 역할, 학생들의 질서를 담당하는 교율 반원으로도 활동했고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부를 하기도 하는 등 나름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때까지 자기가 무녀 동남으로 혼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될 무렵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출신인데 고등학생 때 가수가 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해버렸습니다. 그 후 대학생이 된 동기들이 임재범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가수 김수철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다며 김수철은 하루 20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15시간밖에 못하겠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며 방송인 아버지 덕분에 오페라 등 클래식 음악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성악을 하고 싶었고 놀랍게도 임재범이 원래는 미성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임재범 아버지 집으로 이태리의 유명한 오페라단 라스칼라 팀이 초대되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임재범을 보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 어린 재범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는 노래가 없어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한 사람이 임재범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널 데리고 이태리에 가고 싶다. 성악 공부할 생각 없냐고 제안.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살이 좀 쪄서 곰탱이, 머리가 커서 대갈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덩치는 컸지만 운동을 전혀 못했다고 해요. 오로지 노래만 잘해서 중학교 때부터 일찍이 가수를 꿈꾸었다고. 여러 외국 가수들을 보고 따라하며 그들의 창법을 연구했고 훗날 한 앨범 안에서 여러 노래들을 다 제각각 다른 창법으로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1년 승승장구에서 임재범이 깜짝 고백을 했는데요. 록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나이트클럽 DJ를 했고 그전에는 이태원 클럽, 강남 클럽 등 나이트 죽돌이었다고. 임재범은 1986년 락그룹 신화위의 보컬로 데뷔했는데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가 유명하죠. 라디오를 켜고 함께 따라해요. 라디오를 켜고. 옛날에는 음악을 한다고 하면 솔로보다는 보통 그룹 사운드로 한마디로 락 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악 환경이 서서히 변해 헤비메탈 락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임재범은 솔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에 있는 백두산 멤버 기타리스트 김도균한테 영국으로 와서 음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솔로 준비를 전면 중단하고 영국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준 노잣돈 단돈 200불을 가지고 락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떠난 것이었어요. 영국에서 김도균과 영국 뮤지션 2명과 함께 4인조 락밴드 사랑을 결성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임재범 노래는 락의 본고장, 영국 현지 사람들에게도 먹혔습니다. 임재범 노래를 듣고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임재범은 줄리엣이라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임재범 음악에 반해 임재범을 지원해주겠다고 나설 정도.
임재범은 영국에서 단 6개월 만에 생활 영어를 거의 마스터할 정도로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자기는 문자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억양을 음악의 멜로디처럼 받아들여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며 특유의 언어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Good evening, this is BBC News here. Today, the Egyptian people are rising. There's so many rights. Good evening, everybody. This is CNN News is here. And yesterday, the little bit of rain falling down in Los Angeles.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락을 하고 싶은데 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어요. 한국 락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한데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임재범이 부른 외인 부대 1집에 줄리라는 곡을 듣고 발라드 가수로서의 임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한 음반 제작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발라드 가수로 전향해서 1989년 1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한 자신을 증오하며 스스로를 배신자라고 말하고 다녔고 신하위 그룹의 신대철을 만나면 못하는 술을 진탕 마시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배신했다. 미안하다. 음악방송 녹화를 끝내고 우연히 만난 락을 하는 동료가 재미 좋아? 라는 식으로 동료나 친구들에게 배신자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고 임재범의 락 골수팬이 임재범 사진을 갈갈이 찍고 솔로 1집 앨범을 산산조각 내 임재범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임재범에게 정신적으로 아주 큰 데미지를 주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집은 나오자마자 60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리며 대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60만 장이나 팔렸지만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소속사와의 갈등이 있었고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오대산으로 잠적해버리고 맙니다. 오대산에서 혼자 1년간 칩거하듯이 있다가 사람이 그리워 다시 세상으로 나와 인터뷰까지 했지만 그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며 잠적이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앨범을 내고 잠적하고 다시 돌아와 앨범을 내고 잠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재범은 솔로 활동으로 본격적인 감성 보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해, 너를 위해, 비상을 비롯한 발라드 곡을 잇따라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곡을 부르면서도 임재범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야말로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락커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속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을 증오하고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1999년 뮤지컬 하드락 카페를 관람한 것이 인연이 되어 뮤지컬 배우였던 아내 송남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했지만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2년 뒤 다시 재회, 음악적인 소신을 공유하며 사랑하게 되어 만난 지 1개월여 만에 속사포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삭발하게 되었고 삭발한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임재범의 정신적인 상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데요. 집에만 칩거하며 조울증과 우울증을 반복, 매일 밤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무려 6년 동안을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는데 임재범은 돈이 없어 금연하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밖에 나가 남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피운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돈벌이를 전혀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생한 아내 송남영은 그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며 그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근처에 두고 나가곤 했습니다. 임재범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이 2000년, 이때 부른 노래가 앨범 홍보 없이도 60만 장이나 판매된 4집 타이틀곡 너를 위해. 이게 우울증에서 벗어난 당시에요. 스스로 벗어날 때. 부터 10여 년 뒤 임재범은 2011년 MBC의 전설적인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즈 시절보다는 가창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더욱 깊어진 음악성과 감수성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임재범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임재범의 아내가 갑상선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상선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암이 전이돼 위암, 간암, 자궁암까지 무려 4개의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 초기에 이렇게 심각한 전이는 암학회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자기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된 건 아닌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내의 어마어마한 치료비에 보태기 위해 나는 가수다 프로에 출연을 결심했다는 사연. 이런 소통을 하며 가수가 된 지 2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서도 끊임없이 방황하던 임재범을 말없이 지켜봐주던 임재범의 아내는 2017년 투병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임재범은 2017년 부인상을 당한 이후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노래 모음만 들으며 간절히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임재범 소속사 측은 임재범 공식 SNS 계정 및 유튜브를 통해 임재범의 21년 전 앨범인 메모리스의 최초 녹음 릴 테이프를 발견했으며 데이터 복원 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의 음악성과 가창력에 대해서는 어떤 찬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